반갑습니다. 다쿠스TV의 다쿠스입니다. 오늘은 촬영 날짜가 7월 14일입니다. 새벽이고요. 제가 이렇게 막 일을 나와서 일을 하다가 이거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서 까먹기 전에 빨리 영상으로 한번 남겨두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관련돼서 짧게 카메라를 지금 빨리 켰고요. 짧게 촬영을 하고 다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올 초였죠. 올 초에 모 지역에, 타 지역, 대구가 아닌 타 지역에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전세를 제가 주고 있는데, 전세 계약이 이제 만료될 시점 한 몇 달 전이었죠. 그래서 연락을 해서 재계약을 하실 건지, 또 작년에 임대차 3법 통과되면서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있죠. 그 다음에 연 5%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1+1 계약이 될 수 있죠. 그래서 5%까지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 그 전보다 많이 오른 지역입니다. 관련돼서 그 젊은 분이었어. 그 30대 초반의 젊은 분이셨는데 연락을 해서 혹시나 뭐 전세 연장 계획이 있으신가요? 이렇게 제가 연락을 드렸더니 와이프하고 연락을 하고 얘기를 해보고 연락을 다시 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재계약을 하겠다. 그러면 이번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5% 상한을 할 것인가, 아니면 지금은 시세대로 하고 2년 뒤에 다시 계속적으로 본인이 거주할 계획이면 그때 가서 할 것인가 협의를 해서 알려달라 했더니만 일단은 올해 초였죠. 올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겠다. 그래서 5%밖에 못 올렸죠. 그 시기에 2년 전보다 한 5천만 원 이상 오른 지역인데, 전세가요.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5%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 많이 못 올렸죠. 근데 현재 와서는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이분들이 뭐 계속 더 살지 2년 뒤에, 아니면 뭐 나갈지 그건 모르겠지만, 시세가 올 초보다 벌써 5, 6개월 정도 지나 보니까 전세 시세가 많이 올랐고, 수급이 또 그쪽 지역이 좀 꼬인 지역이라 가지고 참 이게 매물도 별로 없고 좀 안타까운 지역인데, 2년 뒤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. 이때 젊은 분은 그렇게 썼고, 몇 주 전이었습니다. 몇 주 전에 또 그 지역이 아닌 또 타 지역에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그 또 전세 계약이 또 만료될 시점이라서, 이분은 나이가 좀 있으셨거든요. 아까 그분은 30대 초반, 요분은 50대 중년 부부셨는데 연락을 드렸죠. 문자를 드려가지고 뭐 곧 있으면 이제 전세 만기신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? 재계약하실 겁니까? 이사 가실 겁니까?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며칠 기다려도 그래서 내 연락을 못 받으셨나 해서 제가 전화 드렸죠. 웬만해서 전화 잘 안 드리는데, 그래서 문자 드렸는데 혹시나 못 받으셨어요? 하니까 뭐 본인이 바빠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어떤 일 때문에 모르시더라고요. 어떤 일인지. 그래서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제 주인인데 그 이번에 이제 곧 몇 달 뒤면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거 아시죠? 그래서 벌써 그렇게 됐어요?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2년 그렇게 빨리 지나가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, 그래서 이제 2년 됐으니까 재계약을 하실지 뭐 이사를 나가실지 저도 알려주셔야지 제가 뭐 계약을 새로 하든 또 뭐 제가 부동산에 또 임대를 내놓든 합니다. 그러니까 뭐 며칠 내에 연락 주겠다 해가지고 또 기다렸는데 일주일 있다가 연락이 왔습니다. 그래서 더 연장해서 살겠다.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뭐 작년에 뭐 뉴스 같은데 보셔서 알겠지만 또 똑같은 제가 설명했죠. 임대차 3법 통과되면서 뭐 1+1 연 5% 상한제 해가지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것입니까? 아니면 뭐 이번에는 시세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올리실 겁니까? 그 5% 상한제를 하실 겁니까? 했더니만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. 이 내용을. 그래서 좀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. 그 다음날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거기에 시세대로 거기도 많이 오른 지역이라서 맞춰줄 형편은 안 되고 일단 이번에 연 5% 해가지고 그냥 계약서 씁시다 이렇게 됐습니다. 2년 더 살겠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러면 저는 원래대로 제가 또 계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뭐 등기로 보내드리고 2장 중에 하나 제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었는데, 이분이 굳이 얼굴을 만나가지고 이게 직거래 계약이 아니고 부동산 가서 꼭 써야 되겠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죠. 저도 이제 뭐 평일에는 매장 운영을 해야 되고 바쁜 사람인데 재계약하는 건데 굳이 뭐 부동산까지 할 필요 있냐 했는데 굳이 본인은 하겠대요. 그래서 뭐 믿고 해야 되겠대요. 또 어쩔 수 없이 갔죠. 가가지고 부동산 가가지고 재계약서를 썼습니다. 썼는데 제가 오늘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죠. 이분이 앉자마자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생각보다 되게 젊으신 분이네, 임대인이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집값이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? 이 전세값이 이거 진짜 말도 안 돼. 여기 기분 나쁘게 듣지 말라고 저한테 얘기하면서, 여기 집이 솔직히 아파트 위치가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새 것도 아니고 뭐 물론 뭐 상권이 발달되고 학교 옆에 있어가 좋긴 좋은데 지금 시축보다 뭐 훨씬 뭐 이것도 떨어지고 뭐 그런데 전세가 왜 이렇게 오르는 거야? 좀 이렇게 전세 뭐 좀 줄 때 조금 이렇게 아무리 시세가 좀 이렇게 낮춰주시면 좋겠다. 다음에 이번에 말고요.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죠.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이런 거를 제가 몇 번 들어봤기 때문에 저는 뭐 FM대로 하죠. 전세가 오르는 것은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뭐 여기 부동산 뭐 소장님도 있지만 그 시장에서 뭐 수요 공급의 법칙에서 정해지는 거 아니냐.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내놓는지 보고
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수리 뭐 층, 향 관련해가지고 조금 뭐 변액이 있을 수 있고 관련해가지고 글쎄 적정한 가격이고 저도 지금 현재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시세대로 실거래가 지금 확인해 보시면 다 계약되는 거 보셨잖아요. 그래서 근데 지금은 연 5% 거기 걸렸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낮게 계약을 하지만 2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사장님 저도 거기 맞춰가지고 뭐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이놈의 뭐 정부 욕하고 또 뭐 이렇게 뭐 주택을 이렇게 뭐 사야 되는데 주택도 뭐 공급이 수급이 꼬이고 이런 거 정책 관련돼서 여당 욕도 하시고 그런데 또 뭐 관련돼서는 저 같은 또 뭐 투자하시는 분들의 또 탐욕 아니냐 욕심 아니냐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나 같은 무주택자들이 집을 못 사는 거 아니냐 이게 너무 좀 그렇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. 사장님 지금 요 전세에서 조금만 더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혹시나 이제 50대시고 자녀들 다 나가셨으면 뭐 내 집 마련 하나 하셔가지고 제가 또 여기서 말했으면 안 했는데 지금 후회하는데 집을 사시고 제가 볼 때 노후에 이거 주택연금으로 돌리셔가지고 매달 월세 받는 수익 구조로 하셔도 요즘에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. 그래서 이사가는 이런 스트레스도 없고 또 매년 또 이렇게 2년마다 또 뭐 전세금 올려줘야 되는 이런 스트레스도 없고 내 집 마련 하나 적당한 거 하셔가지고 사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? 얘기했더니만 아니 뭐 좀 있으면 이런 구축 같은 거 아파트 좀 있으면 가격 떨어질 건데 내가 미쳤다고 사냐. 이왕 살 거면 신축 가서 사지. 근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여기 사는 거지. 여기서 제가 입을 내가 괜히 말을 했구나. 입을 여기서 그 전에 꽉 닫았어야 되는데 입을 그냥 쫙 닫았죠. 그래가지고 이렇게 차차차차 이제 계약을 하고 왔는데 여기도 이 지역도 여기 지역도 전세가 많이 올랐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2년 뒤까지 3년 뒤까지 공급이 없는 지역입니다. 그래서 전세가가 지금 나오는 대로 다 막 계속적으로 막 계약되고 지금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전세 매물을 검색해봐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구조거든요. 과연 2년 뒤에 어떻게 될까? 이분이 그냥 지금 현재 시세대로 하고 2년 뒤에 오기라도 계속 살 계획이라면 그때 가서 5% 상한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았을 건데 모르죠. 뭐 본인이 현재 돈이 없다 하시니까 그때 가서는 정 못하시면 이제 뭐 나가셔야 되겠죠. 나가셔야 되고 참 이런 거 보니까 안타깝다. 참 저는 이런 그 전세를 사시는 분들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뒤에 일을 잘 생각하지 않더라. 뭐 내가 지금 어떻게 되는데 이 시장이 어떻게 되고 지금 내 지역의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생각하시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. 또 그런 거 있잖아요. 또 혹시라도 주인이 얘기를 안 하고 계약 기간이 딱 만료돼가지고 서로 말을 안 하면 이걸 좀 악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모르시는 집주인도 있어요. 그 묵시적 계약이라고 돼버리거든요. 계약 기간 전에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요즘에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관련해가지고 그 날짜 지나가지고 그걸 알아버리게 되면 묵시적 계약으로 돼버리죠. 그래서 묵시적 계약 돼버리면 전세가를 올릴 수 없거든요. 그래서 그대로 2년이 또 지나갈 수 있습니다.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는 이상에서. 그럼 거기 또 2년 더 되고 거기 가서 또 5% 상한제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최대 4년까지 살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일부러 요즘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임차인분이 알고 있지만 연락 안 하시는 분도 있더라.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분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깜빡 잊을 뻔했네요. 지금 일하다가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제 친구랑 얼마 전에 통화가 됐거든요. 내 친구가 연락이 와서 전세 사는 이 친구, 짧게 말씀드린 전세 사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.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. 전세 계약이 다 끝나가는 시점인데 최근까지도 집주인이 연락이 안 와서 본인도 연락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6개월, 5개월, 4개월 시간이 점점 지나가는데 본인이 사는 전세는 2년 전보다 엄청나게 올라가 있고 그래서 연락이 오면 나는 계약갱신 조건 써야 되겠다. 5% 상한제 써야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계속 안 오다 보니까 이거 혹시나 주인이 이거 까먹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? 그러면 2개월, 1개월 안쪽으로 들어버리면 묵시적 계약이 돼버린 거죠. 그래서 2년 그냥 더 살 수 있었는데 이 친구가 안타깝게도 3개월에서 2개월 그 사이에 연락이 왔다. 그래서 집주인이 더 사실 거냐, 뭐 계약하실 거냐 물어봤더니만 뭐 갈 수 없는 상황이죠. 뭐 어차피 주변에 전세가 다른 데 다 올랐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이사 갈 데도 없고 또 이사 가는 게 보통 일입니까? 또 그렇기 때문에 본인 관련 터전에서 옮긴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 계약갱신 조건 써서 이번에 5% 하겠습니다 하고 서로 재계약을 했다는 얘기죠. 관련돼 가지고 이런저런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야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너무 아깝다. 내가 아깝다는 게 그래 주인이 까먹었으면 그럴 수도 있었는데 야 요즘에 집주인들 그렇게 똑똑하다. 야 뭐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겠냐. 그런 사람들이 투자하는 사람들이.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. 친구가 마지막으로 야 이런 상황인데 대구 사는 친구거든요. 야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뭐 집을 그럼 내가 사야 되나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. 제가 뭐 얘기를 했습니다. 이 시장마다 다르겠죠. 지역마다.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A라는 B라는 지역은 앞으로 공급이 좀 부족한 지역일 거고 전세가 좀 귀할 지역인데 대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? 뭐 다 보셨겠지만 최근에 뭐 미분양도 늘어난다 그러고 공급이 해도 요즘에 잘 고분양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조정 대상 지역에 선정되다 보니까 투자 이런 열기가 많이 식었죠. 그래서 실거주 하시는 분들에 가면 계속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23년 뭐 24년도 22년도 계속적으로 뭐 공급이 많다 그러면 그때 노려라. 그때 가면 아마
뭐 신축이 많이 들어오면서 신축도 조정받을 것이고 전세도 많이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주변에 구축도 영향을 받아서 낮아질 것이다. 옛날에 우리 2016년도 15년도 그때 대구 상황이 될 건데 하락기 때 그때 접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. 지금 2년 더 살아야 되니까 21년도부터 23년 살고 지금부터 공부해가지고 만약에 대구가 진짜 그때 조정장이 들어가면 남들이 다 아니라 할 때 그때 내 집 마련하는 것도 맞다.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부 좀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. 그래서 전세 사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, 다는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. 일부가 신경도 안 쓰고 있거나 관심도 없거나 내 계약이 어떻게 되거나 또 내 집 이 아파트가 내 집 지방이 뭐 공급이 부족하거나 전세가 오르거나 물량이 뭐 내려가거나 많아지거나 줄어들거나 전혀 관심 없는 사람도 있더라. 발등에 불 딱 떨어지니까 아차 뜨거 하신 분이 있더라는 얘기죠. 제가 이렇게 사례를 들어보고 제 친구 얘기도 들어보니까 참 내가 앞으로 위기가 될 것이고 돈이 엄청나게 내가 살면서 많이 들어가야 될 이 주거비에 생각보다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워가지고 어떻게 나가겠다고 하신 분이 별로 없다. 여러분들 이게 팩트더라고요.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또 전세 사시는 분들이든 뭐 자가를 사시는 분들 상관없이 내가 돈이 엄청나게 내가 살면서 대부분이 부동산 많이 들어가잖아요. 관련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시간을 많이 썼고 비용을 많이 들어가는 게 당연히 맞다. 근데 내가 지금 앞으로 1년 뒤에 2년 뒤에 뭐 전세를 또 살아야 되는데 그때 가서 우리 지역의 시장이 어떻게 부동산이 될 것인가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돼 있다. 여러분들 세상에 공짜 없죠. 반드시 그 대가는 내가 몸소 바로 그냥 직격탄으로 받고 돼 있다는 것이 세상상 이치더라. 뭐 인정하지 않을래야 뭐 감정적으로 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다 부동산 가격이 내려서 다 잘 살고 이런 세상은 그냥 상상 속에서만 있는 세상이다. 이런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대가를 치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노력하고 시간 투자해야 된다. 오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최근에 있었던 일을 정리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. 혹시라도 오늘 조금 이 모습이 불편하셨을 건데 음식 준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떠오른 생각을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. 영상 놔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. 혹시라도 영상 여러분 주변에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. 제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돼서 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. 여러분들 더위에 무더위 건강 주의하세요. 화이팅!